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푸틴의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 러시아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데다가 이 날이 갈수록 전쟁 패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 러시아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심지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꺼내들었지만 전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하게만 흘러가고 있고,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패퇴되는 일까지 생겨나면서 이 자존심이 상한 푸틴이 생화학 무기를 비롯해 가지고 이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푸틴이 미국이 유럽에 생화학 무기를 보유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가짜 깃발, 폴스 플래그 작전에 나섰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또한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오히려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모두 사용할 것이다, 이런 명확한 징후가 포착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던 가짜 깃발 작전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거짓 주장을 펴면서 이 공격 빌미를 만드는 전형적인 마타도어 전략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러시아는 이달 초에 우크라이나에서 생물무기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미국이 이를 배후에서 지원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민을 겨냥해서 화학무기를 터뜨리는 자작극을 벌인 다음에 러시아 소행으로 위장하려 한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생화학무기설을 퍼뜨린 것 자체가 이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 사용을 염두에 두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에 보유했던 생화학 무기를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하지만 푸틴 정권이 수차례 사용했다는 설이 지배적이고 정설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또 핵무기 사용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국제사회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느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니까 우리는 국가 안보 개념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공개되어 있다, 그러면서 국가가 실존적인 위협에 처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비록 이 실존적인 위협에 처할 때만 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러시아 당국이 이 핵무기의 사용 조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되니까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었죠. 지난달 27일 푸틴은 북대서양조약국, 그러니까 나토가 러시아에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국의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 과학자연맹, 그러니까 FA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5,977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소형 핵무기는 2,000개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과연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주요 외신들의 분석도 다릅니다. CNN은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전한 반면에 이 로이터 통신은 크렘린궁은 러시아의 존립이 위협받아야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 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 제한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이비드 콤펠트 전 미국 국가정보, 그러니까 DNI 국장 대행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핵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원칙이 명확해졌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입장은 러시아 핵무기 사용의 기준은 국가 존립 위협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토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할 경우에 핵전쟁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기존 우려와는 달리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곰펄트 전 DNA 국장대행은 푸틴 대통령은 핵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공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미국의 정보력과 감시 능력은 충분히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움직임을 파악할 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히 무력화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방안보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매튜 해리스 선임연구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날 파린 팔리스의 강력한 위협은 쉽게 실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핵 공격은 적어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매튜 해리스 선임연구원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에게 매우 위험한 게임이고 푸틴은 승리를 위해서라면 엄청난 대가도 감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서 이 러시아 핵무기 운용부대의 실전 배치 등 저 심각한 위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매튜 해리스 선임연구원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러시아군의 고전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러시아 내부의 혼란과 푸틴의 통치 기반 위기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곧 푸틴 대통령에게는 핵무기 사용의 위험을 감수할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제한적인 파괴력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21일 푸틴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것보다 위력이 약한 소형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공무열 우려로 심리적인 장벽이 높았던 기존 핵무기와는 달리 이 소형 핵무기의 사용은 덜 무서울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나토가 핵공격으로 맞서면 수시간 내에 9천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클래퍼 주니어 전 DNA 국장은 뉴욕타임스에 러시아는 냉전 시대 이후에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췄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 가능한 실용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러시아군이 방사능 유출 우려에도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했다 그러면서 이 원자력과 핵무기에 대한 러시아의 느슨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에 의한 이 화학무기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미국은 비상계획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이크 셀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주도로 구성된 타이거 팀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러시아의 대량 살상무기 사용을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미국 시간으로 23일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이거 팀이라는 건 특수사안의 해결을 위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내에 구성되는 긴급 태스크포스 팀을 일컫습니다. 이 백악관 내 타이거 팀은 이미 지난 2월 28일 구성되었었는데 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여기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미군 및 나토군의 군사 개입 레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화학 방사성 물질이 주변 나토 회원국 상공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나토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토 헌장에는 나토 개별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나토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까지만 해도 현실적이지 않은 선택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한 달째 고전하면서 푸틴이 전쟁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화학무기라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미국과 유럽연합, EU는 이 러시아의 생화학무기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25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이 러시아의 화학무기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러시아가 만약 그런 공격을 가해온다면 미군과 나토군이 즉각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브뤼셀에서 열린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면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서방 세계의 대응에 대해 오판했다 그러면서 푸틴은 나토가 분열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우리는 더욱 결속력을 다졌고 지금만큼 우리가 단합
된 적은 없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필요했다. 이런 식으로 더 타임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24일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의와 G7 정상회의 후에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러시아의 재앙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미국은 또 러시아군의 핵무기 사용이라든지 이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경우에 즉각 개입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도 러시아가 나토 동맹국을 겨냥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 소형 전술 핵무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나토가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선택지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23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6일 니콜라이 파트로우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생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한 어떤 결정과 관련해서도 후과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엄중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서 또 대응하기 위해서 동맹국 동부지역과 화학, 핵 위협에 따른 준비태세를 강화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합을 과시했다. 이렇게 로이터와 AF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이 이어서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4개 전투단을 추가로 배치하면서 러시아의 확전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 최고 군사령관이 이 나토의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방위단들을 가동했고 동맹국들은 우리의 기존 신규 전투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화학, 생물학, 핵 방어 수단을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푸틴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생화학무기라든지 이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러시아 역시 이제 미군과 나토군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되면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진짜로 최대 위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이 시점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푸틴의 최핵심 측근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전 대통령을 지냈었죠. 이분이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글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축출되거나 붕괴하면 러시아가 5개 내지 6개의 핵무장 국가로 쪼개질 것이다. 이것이 정신 나간 미래 예측이나 싸구려 소설일까? 아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